안녕하세요. 신한드론 아카데미 이원장입니다. 자, 우리 신한드론 아카데미 이원장 채널이 벌써 구독자가 303명. 와! 아, 진짜 기분이 좋습니다. 이렇게 컨텐츠를 만드는데 시청자가 늘어나는 어떤 그런 기쁨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시청자분께서 댓글로 달아주신 사항 중에 하나를 또 컨텐츠로 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뭐냐면요, 우리 드론 자격증 카테고리에 가보면 여기 네, 필기 강좌 제1강 멀티코 도합 비행 원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댓글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자, 동정최가 맞나요? 동정최님께서 남겨주신 건데, 좀 더 자세하게 동영상 또 만들어요. 잘 보고 갑니다. 업데이트 기출문제 쪽으로 하하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뭐 기출문제를 전부 다 영상으로 만들 수는 없을 것 같고, 저희 카페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래요. 저희 카페가 카페명은 네이버의 신한드론 카페이고요. 저희가 교육생들이 필기시험을 보고 오면 여기 기출문제에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복기해서 올려놓거든요. 자, 가장 최신의 게 보겠습니다. 2018년 5월 25일 날 아디다스 서울 태릉님께서 남겨주신 기출문제 복원. 자, 요거 내용을 잠깐 한번 맛보기로 보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많이 필기시험 기출문제를 복원을 해주셨는데요. 이 기출문제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네이버 신한드론 카페에 가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링크 남겨 드릴 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입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등업은 한 게시글 10개 정도 올리면 자동으로 등업이 되시니까 열심히 활동해 주시는 만큼 또 기출문제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가장 최신의 아디다스 서울 태릉님께서 복원해 주신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일 텐데 좀 키워 볼게요. 자, 1번 문제. 드론 조종 자격 취득 가능 연령은 자, 만 14세죠. 만 14세 이상. 가장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더해서 자, 드론의 지도 조종자, 교관이죠. 지도 조종자가 되기 위한 연령은 최소 연령은 만 20세입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2번 드론의 배터리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NICD 2. LiPO 3. LiFE 4. NIMH. 자, 이 중에서 정답은요. 자, 1번이라고 지금 체크를 해 놓으셨는데 자, 보기에는 아마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자, NICD는 드론에 사용하는 배터리가 맞고요. 자, 뭐가 사용되지 않냐? NICH. 자, NICH 이런 식으로 철자를 하나 바꿔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자, NICH였을 겁니다. 이게 H. 네. 자, 3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드론 사용 전 기체 점검 사항으로 맞지 틀린 것은 자, 1번 송신기를 점검한다. 맞죠? 수신기도 점검해야 되고요. 자, 3번 기체를 호버링 상태로 점검한다. 호버링 상태가 뭐냐면요, 여러분. 기체를 시동을 걸고 공중으로 띄워놓은 상태예요. 띄워놓은 상태에서 사용 전 점검을 한다? 이건 말이 안 맞죠? 그래서 정답은
예, 3번이 되는 겁니다. 뭐 전파 수신율을 테스트한다. 뭐 실제로는 이런 걸 하지 않지만 뭐 맞는 말이죠. 테스트 해야 되겠죠. 수신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자, 4번 보실게요. 4번. 드론 사용 후 가장 먼저 취해야 할 행동으로 틀린 것은, 자, 우리 서울 아디다스 태릉님이 틀릴 수도 있다고 체크를 해 놓으셨는데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송신기를 끄고 점검한다. 송신기, 다른 말로 조종기죠. 조종기를 꺼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체 전원도 차단하고 점검을 해야 되고요. 자, 가열된 모터 부위는 당장 점검하지 않는다. 그렇죠. 뜨거울 수 있으니까 점검하지 않는 겁니다. 자, 4번. 시동은 끄고 기체를 안전지대로 옮긴다. 자, 시동만 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 시동은 끄고 기체를 안전지대로 옮긴다. 자, 맞는 말 같은데요. 정답은, 틀린 말은 4번입니다. 4번. 왜? 배터리를 분리를 해야 됩니다. 시동만 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배터리와 조종기를 다 끄고 기체, 그다음에 송신기의 전원이 차단된 상태에서 점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5번 항공 기상에 대한 문제인데요. 뇌우의 성숙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뇌우의 단계, 제가 여기 항공 기상에서 다 강의를 해드린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뇌우에는 어떤 단계가 있는지. 자, 뇌우에는요, 여러분, 1단계가 저군 단계고요. 다음 성숙 단계, 소멸 단계,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숙 단계는 가장 활발하게 번개와 천둥이 치고 강한 비가 내리는 단계입니다. 그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자, 일단 저군 단계 1단계를 보시면요, 상승 기류가 발생을 하기 시작하고요. 성숙 단계에서는 이 상승 기류와 하강 기류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소멸 단계에서는 하강 기류가 되고 있고요. 자, 다시 문제를 보실게요. 자, 성숙 단계 2단계죠. 2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자, 비가 온다. 맞죠? 2번. 상승 기류가 발생하고 빗방울이 굵어진다. 상승 기류가 발생하는 거는 어디였죠, 여러분? 자, 상승 기류. 적은 단계 1단계입니다. 상승 기류.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차가운 하강풍이 발생한다. 예, 맞습니다. 상승 기류도 있지만 하강풍도 있습니다. 4번은 기억이 안 난다고 해주셨는데요. 네. 상승 및 하강 기류가 동시에 발생하는 게 성숙 단계입니다. 성숙 단계, 여러분. 네. 자, 6번 한번 보실게요.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초경량 비행기 장치의 비행 가능 고도는, 자, 기준은 다 지면에서 절대 고도로 하죠. 지면에서 항공기까지의 높이고요. 자,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150m 미만이죠. 150m 미만에서 비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보기 위해서 피트 단위도 줘요. 자, 150m는요, 대략적으로 500피트입니다. 150m는 500피트입니다. 여기 좀 잘못됐는데요. 자, 이게 300피트가 아니라 500피트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니까 정답은 지면에서 500피트까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멀티콥터의 에일러런을 우로 했을 때 기체의 움직임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자, 그때 프로펠러의 어느 쪽이 회전 속도가 빠른지 느린지
자,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에일러런은요, 좌우 방향키입니다. 좌우 방향키. 자, 전에 강의했던 내용 다시 한번 보실게요. 에일러런은 좌우 이동이죠. 에일러런을 우측으로 했을 때 기체는 우측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자, 기체가 우측으로 가기 위해서는요, 좌측에 있는 모터가 빨리 돌고요, 우측에 있는 이 두 개의 모터가 느리게 돌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답은 왼쪽 프로펠러의 회전 속도가 증가하고 오른쪽 프로펠러는 회전 속도가 감소한다. 그래야 오른쪽으로 이동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문제는요, 자, 에일러런이라는 용어를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프로펠러의 어느 쪽이 빨라지고 느려지느냐, 여기까지 알고 계셔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엘리베이터라든지 에일러런, 러더, 스로틀, 이 용어를 써서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8번. 비행기의 기술을 일정한 방향으로 잡아주는 센서는, 자, 기술을 일정한 방향을 잡는 거는요, 여러분, 지구 자기장을 이용한 센서, 지작의 센서, 방향이죠. 북극에 항상 북쪽의 방향을 잡아주는 지작의 센서를 활용해서 비행기의 기술을 일정한 방향으로 잡습니다. 자, 그러면요,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지작의 센서. 근데 자, 2번 기압계 센서는요, 기압은 위에하고 높은 지대하고 낮은 지대하고 기압이 다르죠. 그래서 뭐랑 관계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자, 맞습니다. 기압계 센서는요, 고도와 관계가 있습니다. 자, 자이로 센서는요, 기체의 수평을 유지한다든지 일정한 각도를 유지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센서가 가속도 센서와 자이로 센서입니다. 수평이라고 써놓을게요. 수평 제어. 각도 제어겠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각도 제어. 자, 광학 센서는요, 일반적인 드론에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자, 9번 문제. 배터리 보관 방법으로 틀린 것은? 자, 여러 가지 지문이 있었겠죠. 근데 틀린 것은 보관 온도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문제가 쉽게 나옵니다, 여러분. 자, 배터리 보관 온도가 있죠. 자, 배터리 보관 온도는 상온에서 보관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한 25도씨 정도. 자, 10번. 드론을 비행하기 적당한 곳은 원자로 등. 미쳤죠? 여긴 원자력 발전소 있는 데는 비행 금지 구역이죠. 공연 행사장, 사람이 많은 곳. 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 있는데요. 절대 사람들 많은 곳, 축제장이라든지 이런 곳 상공에 절대 띄우지 마십시오. 조종자 준수사항 위반입니다. 최대 과태료 200만원. 1차 위반 시 200만원에 10%인 2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에 50%인 100만원. 자, 이렇게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으니까요. 하지 마십시오. 자, 고층 빌딩 주변. 전파가 잘 차단이 되겠죠? 그래서 고층 빌딩 주변은 안 되고요. 전파 방해를 받지 않는 개활지. 이게 정답이 되겠죠. 11번. 온난전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건 항공 기상에 대해서 좀 많이 나온 것 같네요. 온난전선은요, 차가운 공기가 다시 말하겠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차가운 공기를 이렇게 밀면서 가는 거고요. 전선면의 기울기가 상대적으로 좀 완만하죠. 층운 계열의 구름이 생기고요. 자, 네, 온난전선은 한랭전선의 시작 부분이다. 이렇게, 자, 주석을 달아주셨어요. 이렇게 말이 안 되는 하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거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한,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시고자 하시면요. 자, 우리 동영상 항공 기상에 대한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번. 초경량 비행장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초경량 비행장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동력 비행장치에 해당되고요. 회전익 비행장치도 해당되고 낙하산유도 되고요. 자이로플레인은요. 초경량 자이로플레인만 초경량 비행장치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맞고요. 자, 13번. 드론 전문 교육기관 설립 조건으로 틀린 것은, 제가 이거는 강의 내용에 넣진 않았어요. 자, 넣진 않았는데 필요한 게 뭔지 볼게요. 강의장 1개 이상 맞습니다. 사무실 있어야 되고요. 이착륙 시설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기체 경납 시설은 없어도 됩니다. 무슨 드론 보관하는데 경납고까지 필요 없죠. 자, 에어포일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이끝 에어포일. 에어포일이라는 거는 비행기 날개 아니면 프로펠러의 단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프로펠러를 보시면요. 예시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이끈의 꼬임각이 에어포일 끝단의 꼬임각보다 적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끈이라는 얘기는요, 여러분, 요 프로펠러 보이시나요? 예, 이 중심부와 가까운 부분, 여기가 이끈이고요. 에어포일 끝단은 여기입니다. 화면상에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자, 여기 이끈 쪽은 이렇게 많이 꼬여 있고요. 이 끝 쪽으로 갈수록 거의 수평이 됩니다. 자, 이 말이고요. 이렇게 해야 양력 발생 효율이 더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틀린 것은 이끈의 꼬임각이 에어포일 끝단의 꼬임각보다 더 크다인데 여기는 적다라고 돼 있어서, 자, 이게 틀린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번을 보면, 다음 중 벡터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래서 속도는요, 크기와 방향이 있는 벡터가 맞고요. 중량은요, 지구 중심 방향으로 당기는 중력 가속도 곱하기 질량이기 때문에요. 이것도 벡터량입니다. 질량은요, 어디에서나 변하지 않는 값입니다. 방향이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3번. 질량은 스칼라량이 되겠습니다. 자, 4번 양력. 양력은 위쪽으로 뜨려는 힘이죠. 그래서 양력도 크기와 방향이 있는 벡터량에 해당되게 되겠습니다. 17번. 일정 고도에서 일정하게 전진하는 드론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자, 여러분 이거 이론 강의 때, 1강 때 해드렸던 내용이고요. 드론이 여기 공중에 떠 있는데, 자, 이 드론이라고 보시겠습니다. 일정한 속도로 가고 있다. 일정한 속도로 어느 한 방향으로 이렇게 가고 있다. 라고 했을 때는, 일정한 속도라는 건요, 여러분, 드론에 작용하는 힘이 항상 일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쪽 방향의 중력과 위로 올라가는 양력, 그 다음에 앞으로 나아가려는 힘은 뭐라고 그랬죠? 추력. 영어로는 스러스트. 자, 공기의 저항은 항력이라고 했습니다. 항력. 자, 이 네 가지 힘이, 자, 중력과 양력이 크기가 동일해야 되고요. 중력과 양력이 동일해야 되고, 추력과 항력이 동일해야 일정한 속도로 갈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드론이 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다. 점점 속도가 빨라지든지 점점 속도가 느려지는 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요, 이 항력보다 추력이 더 커야 되겠죠. 근데 이쪽 방향으로 점점 느려지고 있다. 느려지고 있다라는 거는 이 저항, 항력이 추력보다 더 커지면 느려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 문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정답은 추력과 항력이 같고,
양력과 중력이 같다. 18번 항력과 속도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이건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19번 유도항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유도항력 여러분 제가 이론 강의 때는 안 했는데요. 여기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헬리콥터가 있으면, 자, 헬리콥터에 이 메인 로터가 돌아가기 시작하면요, 자, 이렇게 하강 기류가 발생을 합니다. 이 하강 로터의 회전에 의해서, 이 하강 기류에 의해서 발생하는 게 유도 항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로터의 회전 속도가 증가하면 유도 항력도 같이 증가합니다. 이 하향풍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유도 항력을. 그래서 이 유도 항력에 대해서 틀린 것은, 속도가 증가하면 유도 항력도 커진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답을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피치 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피치, 네, 프로펠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프로펠러가 있습니다. 이런 프로펠러가 있다고 생각을 할 때요, 프로펠러의 규격을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4인치다 그러면 24 곱하기 7.5 이렇게 규격이 써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규격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고요. 이때 24는 인치 단위로 프로펠러의 이 전체 끝에서 끝까지 길이입니다. 이게, 자, 이 길이가, 프로펠러의 전체 길이가 24인치라는 얘기고요. 이 7.5, 여기서 이 7.5가 피치인데요. 피치는 뭐냐면 무부하 상태에서, 그러니까 아무런 저항이 없는 상태에서 이 프로펠러가 한 바퀴 회전했을 때 이 프로펠러가 전진하는 거리입니다. 이게 피치에 대한 정의이고요. 쉽게 생각하면요, 여러분 그 비행기의 앞에 프로펠러 달려있는 비행기 있죠? 그 비행기의 프로펠러가 한 바퀴 돌았을 때 그 프로펠러가 전진하죠. 전진하는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회전으로 이동 거리. 다음 문제. 지도 조종 교관 과정 중 논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논평. 교관 과정 중 논평에 대한 설명. 이거 뭐 보기가 이렇게 보기가 자세하지 않아서, 이제 이런 그 논평이나 이런 문제는요, 틀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틀린 말을 써놓습니다. 그렇게 좀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문제. 초경량 비행장치 비행승인 신청서. 우리가 비행금지구역이라든지 비행 제한구역에서 관제권 이런 데서 비행을 하려면 비행승인 신청을 해야 되죠. 그때 비행승인 신청서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 포함되어야 되는 사항은요, 비행 목적 및 이동 경로 및 고도, 이게 비행 계획이겠죠. 계획. 조종자에 대한 사항도 들어가야 되고요. 기체의 소유자에 대한 사항도 들어가야 되는데요. 비행 장치의 설계도, 이거는 안 들어가도 됩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공역에 대한 문제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경량 비행장치 신고 기관. 비행장치 신고는 각 지방 항공청에 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 기체의 외부에 작용하는 힘이 아닌 것은? 아까 네 가지 힘, 양력, 중력, 추력, 항력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압축력이라는 게 하나가 들어가 있네요. 이게 정답이겠죠. 기체를 하강하기 위한 조작은, 이론 강의 보셨으면 다 알 겁니다. 자, 스로틀 키를 아래로 내리면 기체가 내려옵니다. 자, 27번. 유체의 수평적 이동을 무엇이라 하는가? 유체의 수평적 이동. 자, 그러면서 보기에는 복사, 전도, 대류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이류. 자, 열의 이동 방식이죠. 복사는 매개체 없이 태양열이 지구까지 오는 원리. 전도는 쇠의 한쪽 면을 달구면 반대쪽도 뜨거워지는 그런 현상이고요. 대류는 뜨거운 거는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거는 밑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순환하는 걸 대류라고 합니다. 유체의 수평적 이동은 이류라고 합니다. 자, 또 항공 기상 문제인데요. 회색에 비를 포함한 구름의 종류. 비가 오는 회색에 비를 포함한 구름의 종류는 난충운. 자, 이 문제가 약자로 나와요. 난충운은 NS입니다. NS. 자, 북반구 고기압의 특성으로 맞는 것은, 자, 이 문제가 나오면 바로 생각하셔야 될 게, 고기압은 중심부 길이와 주변부 길이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자, 북반구 기준으로만 거의 나옵니다. 자, 고기압은요. 자, 위에서, 중심부는 위에서 찍어 내려야 되죠. 그래야 내가 있는 지점이 기압이 높아지죠. 공기들이 많아지니까 기압이 높아지죠. 그러면 주변부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주변부는 제가 오른손 법칙 알려드렸죠. 중심부 기류, 엄지손가락이 중심부 기류고 주변부 기류는 이렇게 부러져 나간다. 방향은 주변부는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부러져서 나간다. 자, 그러면요. 자, 보기가 시계 방향으로 중심부에서 분출한다. 자, 이게 정답이겠죠. 자, 단골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 착빙의 종류가 아닌 것은 무조건 이슬 착빙입니다. 뭐 거의 대부분 똑같이 나오고 있어요. 맑은 착빙, 거친 착빙, 혼합 착빙 뭐 이런 게 있는데요. 착빙의 종류가 아닌 건 이슬 착빙입니다. 다음, 비행이 금지되는 혈중 알코올 농도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2% 이상은 비행이 금지가 되고 있습니다. 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조종자 준수사항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 분이 복귀해 주신 거 문제 쭉 봤는데요. 거의 제가 강의해 드린 그런 내용들에서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고요. 간혹가다 모르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또 상식적인 수준에서 풀 수 있는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 거의 제가 강의해 드린 내용만 보시면 거의 한 70점 이상으로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에 좀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안녕.